드디어 평면도가 나왔습니다. 진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분양 일정이 나와 있고 7월 30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어가고 있고요. 청약은 다음 주 수, 목, 금 3일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발 요거는 8월 10일 날 화요일 날 제 생일날 당첨자 발표. 저도 좋은 소식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매 제한도 필요가 없고요. 물론 이제 여기 청주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대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조대지 역시 이제 필요가 없고요. 주택 수는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수기다 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설마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은 주택으로 들어가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밴드와 카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내용들 좀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 요거 공고문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자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자, 사업 안내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사업 개요 서머리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지난번 시간 때 제가 다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본편 방송이 나온 이후로 이걸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평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집 공고에 대한 여러 가지 스케줄, 그리고 이제 기타 안내 사항이 있을 거예요. 확정된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 그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홈페이지 여기서 이제 청약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1, 2, 3, 4, 5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그러니까 하나씩만 해서 총 5개의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이건 기본이죠. 이제 하신 분들은 좀 아시니까 중복은 안 돼요. 분별로 300만 원씩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 신탁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돈 띄워 먹으면 어떻게 하시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가끔 그래요. 이제 초보자의 경우는. 근데 힐스테이트랑 무궁화 신탁 이렇게 저희 국가에서 국가기관급이지 이제 신탁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 돈 300만 원을 띄어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고문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서프라이징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환불 일정이죠. 일단은 당첨이 되든 낙첨이 되든 일단 다 무조건 환불. 계약금으로 대체 안 합니다. 다 환불인데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대출 받아갖고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당첨돼야지 그럼. 근데 경쟁률은 좀 나올 것 같고요. 현지 업자들이랑 수도권 업자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좀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우리 진행을 했을 때는 야, 청주에서 분양가 10억 이거 진짜 미쳤어 막 그랬었는데,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조망을 조금 보기가 헷갈리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망이 이쪽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것은 이제 아이들 방에서, 요거는 화살표를 짧게 그려놓을게요. 근데 요걸로 치는 건 아니고 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쪽으로 해서 잡아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쪽 방면이에요. 화살표 이쪽 두 개,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한 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아마 조금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픈 발코니 기준으로 해서는 양쪽 다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마다 업자별로 갖다 붙이기가 나름대로 본인 입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아무래도 안방하고 거실은 이쪽이다 보니까 서양 쪽으로 잡아줘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실일 이게 이제 안방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 두 개 현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 옆에 팬트리 공간 나와 있고, 자, 거실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창이죠. 그리고 이제 오픈 발코니 잘 들어가 있고, 여기에 기둥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상당히 두껍게 벽체가 나와져 있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좀 단점이긴 하죠. 집 안쪽으로 깎아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게 49층인가 그렇죠. 굉장히 층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초고층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기둥벽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예요. 예, 주상복합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상가, 중심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 2종, 3종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 아파트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판상형으로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예, 백화점인가요? 뭐, 현대 시티 아울렛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위에다 만들어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주방에 이제 요런 싱크대 위치나 요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뒤에 165B, C 그리고 이제 187에서 나와 있고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설명할 게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분산시켜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5AH 같은 경우는 이제 48자가 하나짜리죠. 요거는 뭐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165B 요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가는 게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남향이라고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고요. 자, 아까 봤던 거랑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요 싱크대 요 위치를 하나 말씀을 드린 게 원래는 싱크대 위치가 이제 여기 있었죠. 여기. 그래서 벽 보고서 혼자 예, 구석에 처박혀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조금 안쓰럽습니다. 이제 항상 평면도 분석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했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요런 케이스였죠. 이제 거실 쪽을 바라보면서 예,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오픈 발코니 예,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요. 아까 나와 있던 거랑 이제 벽식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여기 이제 조금 깎여 들어간 거는 이제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상당히 넓게 잘 들어가 있고 파우더룸하고 욕실까지 구성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파룸 여기에도 이제 테라스 공간 발코니라고 합시다. 이제 이 공간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벽식 구조가 이제 조금 아쉽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여기서는 네모가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도 한참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보다는 문제는 뭐냐면은 네모를 요만큼만 쳤으면은 알기가 쉬웠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 요 벽이 조금 예, 한 20cm나 30cm 될라나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쪽으로 밀려 있느냐 요쪽으로 밀려 있느냐 그 차이에요. 그래서 알파룸이 좁아지느냐 넓어지느냐 이제 그 옵션인데 사실 이거는 안방이 그만큼 넓어지느냐 상대적으로 알파룸의 공간이 좀 좁아지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알파룸의 공간이 좁아지는 한이더라도 당연히 안방이 넓어야죠.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한 거 여기 벽이 살짝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 이렇게 예.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숨은 그림 찾기 하느라고 조금 힘들었고요. 자, 그리고 자, 요번에는 165 C타입이죠. C타입 같은 경우는 역시 조망은 이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안방이랑 거실 조망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약간의 북동향 이런 느낌이고 아이들 방 쪽에서는 거의 이제 북향 가까이 아이들 방향에서는 거의 북향 가까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있느냐 이제 향에 따른 차이랑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오픈 발코니에서 이렇게 공간이 조금 예, 나와 있다는 거. 근데 오픈 발코니 공간은 아까 이제 AB 타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주 사소한 차이.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벽체 구조가 이제 조금 두껍게 나와 있다. 이제 이런 것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187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7짜리. 요 같은 경우는 거의 요쪽 예, 북향으로 해서 조망이 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이쪽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면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면 있죠? 여기 요 면 요렇게 이제 튀어나온 거랑 여기는 이제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랑 요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은 조금 쉽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그맣게 들어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북향이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만 이제 187로에서 나와 있는 거죠. 전용이 187.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넓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조 자체는 예,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른 점은 북향 쪽으로 이제 빼주다 보니까 분양가는 근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있는 거죠. 요게 공간이 조금 다르고 현관이 안쪽으로 해서 꺾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휙 안쪽이 훤히 다 보이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꺾여서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나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알기로 거의 다 분양가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향이니까 사람들의 선호가 좀 빠지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가족실 하나 더 준 모습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아마 VR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한번 보러 가시죠. 집을 보러 들어갈 때는 일단 제일 먼저 보러 가는 게 거실이죠. 무조건 거실이에요. 거실에서 최대한 멀리 보는 쪽으로 해서 보시고, 예, 고무령 천장 다 확인하시고요. 자, 힐스테이트 특유의 그 벽체, 마감재 이런 거 좀 많이 쓰죠. 예. 괜찮게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보인다는 게 상당히 좀 많이 트여질 거다 보니까 넓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당 한번 가볼게요. 역시 좀 멀리에서 보는 걸로 하고, 열기 눌러봤자 이건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 싱크대, 벌써 이쪽 원래 여기 창이 거의 없죠. 이제 여기 보고서 설거지 하는 것보다는 이제 거실 쪽에서 아이들 좀 돌봐보면서, 예, 설거지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오픈 발코니, 이건 무조건 나가봐야죠. 그렇죠. 예, 이런 로망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렴 이렇게 있게 되면은 활용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예, 진짜 요거는 뭐 나중에 거의 다 활용은 안 합니다, 사실. 근데 뭐 차 한 잔의 여유를 한다든지,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여기서 무조건 와인 한번 따라 봐야죠. 예, 그거 한번 해야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했던 이제 아이들 방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자바라 같은 것들은 치워놓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렇게 돼 있구나. 일반적인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벽체 기둥이 있어갖고 이제 창이 좀 작아 보이고 집이 좁아 보이고, 이제 요런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이 밑에 바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바닥으로서 뭐 난방이 된다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티를 안 내놓지만은, 실제로 여기는 타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나 어디 뭐 다른 지방에서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최대한 같은 컬러로 해서 맞춰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봐야 알아요. 그때그때마다 변동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방인데 이거는 침대 사이즈 베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그만 침대죠. 그리고 이제 옆에 공간이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165짜리면은 뭐 진짜 굉장히 넓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요만큼 거리가 이제 있으니까 상당히 넓어 보이지만, 또 이렇게 해서 화면 밑으로 해서 내려서 보면은 사실 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또 아무래도, 예, 공용으로 해서 이제 전용률 빠져나가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파우더룸은 다행히도, 예, 가식이 되겠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분양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방 욕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처음 보는 마감재 디자인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뭐 좋은데요. 예. 이거 다 매립으로 해놨네, 이거. 예, 잘 해놨어요. 예,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평면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아쉽지만은 뭐 그건 이 정도 봤으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주변에 시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비교를 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청주 터미널 여기죠. 예. 여기는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고 NC백화점, 롯데마트,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여기죠. 그래서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예. 그리고 터미널 사거리 있고 뭐 최대 뭐 번화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든 뭐 야경 보고 이런 거는 뭐 끝내주게 나올 것 같고요. 주변에 뭐 공원,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데도 발산공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다 좋을 것 같아요.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뭐 모자름 없이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사실 공장 단지고 이제 그 경계선 이 맨 위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는 동네 자체가 막 그렇게 막 빈 곳이 많죠. 빈 땅이. 그러니까 이제 시내 한복판 같지 않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여기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10년도에 입주했던 거고, 그건 이제 세대 수는 좀 많습니다. 브랜드는 뭐 신형 건데, 자, 물건 자체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제 사실 165짜리를 말하는 건 여기서 공급으로 165고, 그러니까 이거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사실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거랑 이거 211짜리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맞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 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55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18억 나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요거랑 비교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12억 그리고 이제 13억의 거래가 된 게 있고, 13억 5천에 6월 달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3, 14, 15 정도까지도 예, 호가가 물건들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뭐 서비스나 뭐나 이런 거는 뭐 얘기할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과연 청주에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분양가가 9억, 10억, 11억 정도에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연식이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먹혀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입지 자체가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수에 대한 부분 곰곰은 좀 확인한 거랑 좀 이제 세세하게 여러 가지 예, 생활하는데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좀 있는데 뭐 전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업자들의 시각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여기에서 우리 이제 좀 서머리 부동산 스터디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스터디 하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이런 것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